한국 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 참담한 현실 1950년대.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처참한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은 것을 넘어서 한 나라의 모든 희망과 미래까지 파괴해버린 듯 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들. 서울은 더 이상 수도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전쟁 전 100만 명이 살던 서울의 인구는 20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거리마다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가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포탄 자국과 총탄 구멍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던 다리들은 모조리 폭파되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강대교, 광진교, 동작대교 등 서울을 연결하던 생명줄 같은 다리들이 물속에 잠겨 있거나 반쯤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나룻배나 임시로 만든 다리를 이용해 한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상징이었던 남대문과 동대문 일대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명동과 종로, 을지로 등 서울의 중심가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마저 포탄에 맞아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문화재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시 수도였던 부산조차 폭격으로 인해 건물의 70% 이상이 파괴되었고 대구는 시내 중심가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인천항은 침몰한 선박들과 파괴된 부두시설로 인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죠. 전국의 도로망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는 레일이 뜯어지고 역사가 폭파되어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끊어진 도로와 무너진 다리, 파괴된 터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 현대 문명의 기본 인프라는 거의 모든 곳에서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절망과 굶주림.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였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필리핀의 128달러, 태국의 85달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도 가난한, 말 그대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체 공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생산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몇 안 되는 공장들마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기계와 장비들은 전쟁 중에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의 농지 중 상당 부분이 포탄으로 황폐해져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농기구와 가축들도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업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일자리가 있을 리 없었죠. 공장은 멈춰 서 있고 상점은 문을 닫았으며 정부 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물을 주워 팔거나 미군 부대 주변에서 자비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절망적인 일상생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잣집이나 토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폐허 위에 판자와 양철, 천막 조각 등을 주워다가 임시로 만든 거처들이었죠. 서울의 남산기슭, 한강변, 청계천, 주변 등 어디든 빈 땅이 있는 곳에는 이런 판잣마을들이 우후족순 생겨났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쌀은 구하기 어려운 귀한 식품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리, 옥수수, 고구마 등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울 때는 풀뿌리나 나무 껍질까지 삶아 먹어야 했죠. 영양실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특히 어린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구호물자는 그야말로 생명줄이었습니다. 밀가루, 옥수수, 분유 등의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이것들을 받아다가
국수나 빵을 만들어 팔아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미군들이 버린 깡통이나 담배꽁초까지도 소중한 자원이었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학용품은 물론이고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죠. 교복이나 제대로 된 옷도 없어서 너덜너덜한 옷을 기워 입고 다녔고 책가방 대신 보자기에 교과서 몇 권을 싸서 들고 다녔습니다.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도 귀한 것이어서 형제들이 돌려가며 써야 했습니다. 겨울철 난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연탄이나 나무를 구할 돈이 없어서 종이나 헌 옷가지를 태워서 추위를 견뎌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동상에 걸렸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홀로 남은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결국 오늘날의 기적적인 발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언인 것입니다.